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리모델링 바람이 갑자기 불고 있어요. 리모델링 바람. 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접하셨죠? 이 재초환 관련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서 리모델링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법, 그러니까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 정비 방식이 있고요. 리모델링은 어디서 다루고 있냐면 주택법에서 다루고 그렇죠. 있어요. 네, 주택법이 2013년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수직 증축 세대가 증가하는 형태의 리모델링이 등장했거든요. 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약간 달라진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세대 수가 늘어나는 게 맞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기본 계획부터 잡아야 된다. 도시정비법이 다루고 있는데 주택법이 그런 식으로 세대 증축형 리모델링이 나오니까 이제 하위 법령으로 서울시에다가 서울시도 이제 리모델링을 아파트를 하게 되면 100세대 아파트, 1000세대짜리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 1500세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밀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대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냥 하나 아파트 하나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가는 도시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아예 그냥 리모델링을 10년짜리를 재개발 재건축처럼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권역 아예 살아. 예. 주택법에. 예. 그래서 주택법 파입 만들라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12월 달에 그 서울시에서 이제 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작년 12월에 고시가 됐거든요. 사실 이제 그거 바탕으로 올해는 또 이제 시범 사업지구들 하려고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재건축으로 가기 힘들었던 사업장들 있잖아요. 이제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되게 디테일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데들 중에서 아 우리는 재건축으로 가기 힘들겠다라고 했던 데들이 네. 이제 기본 계획 밑바탕이 나왔으니까 네. 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옥수동, 이촌동, 그다음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분당 정자동의 한솔 5단지 아파트가 네, 가장 큰 이슈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사를 해보면서 이 리모델링에 대한 처음 바람 불었던 게 2001년, 2002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다양한 상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재건축에 비해서 리모델링은 좀 단점들이 많지 않나요 또? 사실 뭐 리모델링 얘기하면 제가 또 거꾸로 수강생 모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네. 저희가 이제 뭐 빌라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이거를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아주 옛날 방식은 이제 기둥이 이제 모든 걸 견뎠던 방식들이고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이제 내력벽 구조였기 때문에 그게 기둥 방식으로 지어진 것들은 리모델링이 쉬운데 또 그거는 이제 재건축 연례가 훨씬 지나버렸고 내력벽 구조들은 리모델링이 어려운데 네. 그걸 또 리모델링 추진하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익 증축을 허용하고 뭐 이러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 리모델링이 성공 사례가 있나요? 성공 사례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이 누가 성공했으니까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 기본 계획이 접근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항상 이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하나만 놓고 설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80년대 이전에는 주로 단독주택 뭐 이런 정도로 집을 지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아파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 중심으로 해서 짓기 시작한 게 이제 80년대부터잖아요. 80년대 저층으로 지었던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돼가는 단계고 네. 중층으로 지었던 아파트들 80년대, 90년대 이제 얘네들이 재건축하기 되게 힘든 강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강북권역에 이 계획의 그 내용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기에는 좀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들 이런 데들도 결국 노후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꼭 세대가 늘어나면서 증축하는 어떤 그런 수익형 모델의 리모델링 계획이 아니라요. 보수형, 수선형 리모델링도 있어요. 타입을 여러 개로 둬서 수직 증축해서 올리는 것도 있고요. 네. 아예 저층 안에다 면적을 늘려서 넓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보수만 하는 형태의 리모델링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 비용을 적게 쓸 수 있는 모델, 많이 쓰면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 적합한 그 타입을 한 5개 정도로 나눠놨거든요. 이 계획에 보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물론 이제 법이 다듬어지겠지만 네. 제가 이제 리모델링은 수강생 모드로 가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권리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네. 이 권리가 늘어나는 거를 어떻게 조합원 그 조합원들이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네. 새롭게 권리를 변환해 줄 것이냐가 네. 뭐 재개발 재건축에 흔히 쓰고 있는 그런 관리처분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현행 법에 있나요? 이제 주택법에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그 주택법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못 본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100세대짜리가 115세대로 늘어나면 지분 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뭐 이제 그런 네, 거에 네. 대한 문제잖아요. 네. 그거는 큰 가닥을 그렇게 잡으면 세부적으로 다듬겠죠. 뭐 그거는 그 제가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네. 리모델링이 성공이 돼서 이제 많은 단지를 제가 알지는 않지만 리모델링이 성공을 해서 가격 상승을 견인했었던 단지들이 있어요. 특히 양평동의 땡땡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화? 네, 그래서 맞나 네, 보다. 예. 그런 아파트 같은 네.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나서 가격 상승을 굉장히 견인했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구조가 나오느냐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이제 내력병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게 구조가 저는 이게 약간 관점이 다른 게 뭐냐면 꼭 집이 30평대 아파트가 40평대로 늘어날 필요 없어요. 집이 낙후되어 있는데 네. 집만 전체적으로 보수가 좀 골조나 지금 이 리모델링을 보는 관점 이 자료 중에 하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지진 관련해서 있어요. 지진 관련해 설계가 된 아파트냐 80년대까지는 아예 그런 기준이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99년 이전에 뭐 그 지진 관련해서 설계를 한 아파트도 있고 아니나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없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들을 근데 했더라고요. 예전 아파트들이 네. 다 이 기둥이 남현주라고 보통 부르는 네. 기둥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내력벽에다가 모든 배관을 숙였거든요. 네. 네. 근데 내력벽을 잘못 건들면 네. 이제 구조의 문제가 생기죠. 구조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상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저는 이제 역으로 이제 하나 보면 네. 리모델링이 나왔던 거는 항상 선거철이었어요. 아, 그런데 예, 희한하게도. 지진 관련 얘기 나오고 보니까 이거 돈은 많이 들어가고 사업성은 떨어질 것 같은데.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집이 낡았어요. 네. 뭐 재개발 당연히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없는 지역이 그러면 보수를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잖아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낡았어요. 근데 그 집을 보수하고 싶어요. 네. 나는 싸게 보수하고 싶은데 네. 보수하려고 그랬더니 지진 관련해 갖고 보수 공사를 하고 보수를 하래요. 네. 그러면은 눈덩이처럼 비용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거죠? 해야죠. 아, 왜냐하면 기준이 그렇게 바뀌면 옛날이랑은 다른 기준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보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네. 내 집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동주택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게 다 비용의 문제인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소방법이 강화됐다. 그거에 맞춰서 집을 보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소방법이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디 불나서 사람들 많이 죽었다. 그러면 그게 바뀌는 것처럼 그건 저는 당연한. 그래서 또 지진이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래. 예. 그렇죠. 네.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죠. 이게 기사들을 쭉 찾아보면 그 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의 반응도 이게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비용이 적게 든다고 얘기하고, 어떤 지역은 비용이 오히려 재건축과 똑같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그럼에 있어서 뭐 수익은 더 적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 재건축을 어느 부분까지 리모델링을 어느 부분까지 건드리냐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희비가 교차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리모델링이 어느 부분까지 건드리는 리모델링이냐 요거 한번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이 짧다는 메리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택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제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이익도 있고요. 이런 장점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